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이쯤 되면 빨간색만 봐도 좀 지긋지긋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지난 봄에 제가 여기서 하우스를 짓다가 이 하우스 안에 들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문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름철에 제가 워낙 바쁜 이유도 있긴 한데 너무 더워서 저 문짝 다는 일을 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영강을 달고 문짝을 설치하는 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문짝을 하우스 자재상에 가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제가 한번 구입해 본 적이 있는데 두 개 한 세트의 가격이 8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좀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제가 하우스 파이프를 이용해서 문짝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여기 농장 주변에 있는 자재로 문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사 현장에 가면,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입간판으로 공사 현황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도가 끝나고 나서 폐기된 것을 제가 얻어와서 이것으로 하우스 문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펴 놓으면 앞뒤 두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이런 식으로 가로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그냥 뻥 뚫린 미음자형 구조입니다. 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앞쪽 부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재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쇠사슬 모양의 이런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접합부는 이렇게 경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 부분을 잘라줘야 합니다. 이 파이프 안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짝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문짝 프레임하고 왼쪽에 있는 문짝 프레임하고 높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거는 184cm 짜리고 왼쪽은 180cm입니다. 오른쪽 게 두 개가 있고 왼쪽 게 두 개가 있으면 제가 고민을 안 할 텐데, 공교롭게도 오른쪽 거는 문짝이 제가 하나만 있고 왼쪽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시가 안 나게 4cm 차이 나는 문짝을 활용을 해서 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준비됐고, 이 위에 패드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스를 끝까지 다 박지 않은 상태에서 중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프레임 자체의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세게 돌려버리면 흔히들 야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속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 접합부가 여러 번 회전함에 따라서 양쪽을 물어주는 그런 역할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전동 드라이버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사람 힘으로 돌려주는 것이 오래도록 결속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 고정 작업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사람 힘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뭐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몸이 더 편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게 됐는데, 이렇게 패드에 비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 놓게 되면 이 비닐을 잡아주는 한 사람 몫을 충분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문짝을 만들 때 뿐만 아니라 하우스에 비닐을 씌울 때도 이렇게 자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패드 스프링을 가운데를 고정을 하고, 반대편에 또 한쪽에 패드 스프링을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고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가운데 부분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양쪽에 앉아서, 한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고정을 해 나가고 한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고정을 해 나갑니다. 물론 양쪽에서 비닐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고정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닐이 팽팽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위와 아래 부분도 한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고정을 해 나가고,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고정을 해 나간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방향은 이쪽으로 고정을 해 나가고, 동시에 마주 앉아서 이쪽 방향으로 고정을 해 나가게 되면 문짝의 비닐이 모든 부분이 어느 한 곳 빠진 데가 없이 팽팽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숙련된 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일의 진행 과정도 훨씬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도 자석을 이용해서 스프링과 비닐을 고정을 해주게 되면 이 비닐을 잡아주는 한 사람 몫을 자석이 톡톡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짝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비닐하우스를 만든 게 거의 한 9번, 10번 정도 비닐하우스를 지어봤습니다. 매번 같은 사이즈도 아니고 다른 구조의 다른 크기의 하우스를 지어봤는데, 이렇게 문짝을 외부에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옆에 있는 하우스처럼 모든 문짝을 안쪽에다가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밖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안에다 설치하는 장점은 미관상 보기가 좋습니다. 밖에 접합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기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에 문을 설치하게 되면 외부의 바람이 완벽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 약간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짝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짝 소재의 사이즈가 조금 달라서 왼쪽은 길이가 1m 80, 오른쪽은 1m 84, 이런 4cm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어디 미술작품 전시회에 출품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용도로는 기능적으로는 거의
미흡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봄부터 하우스 짓기 작업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고양이가 하우스 안에 새끼를 낳는 바람에 중단되었던 작업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 때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손바닥만한 하우스를 지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쪽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아마추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하우스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바쁜 사람들끼리 이런 정도의 정보를 나누는 것이 서로 품맛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담TV였습니다.